our challenge for 1.5 degrees of climate change. Now, we are on a new journey towards the future of the Earth. Carbon neutral innovation with DGS. Join us as we begin a new journey to create a new movement. Green Coup, Bridge to the Future. 안녕하세요. 본선 발표를 맡게 된 전다은 김동현입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는 지난 2015년도에 새로 설정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UN 회원국들이 함께 약속한 17개의 도전 과제입니다. 이는 2030년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마지노선 1.5도를 위한 우리의 도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저희 그린쿠는 17가지의 목표 중 11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구 구축 문제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희 그린쿠가 구상한 11번째 과제의 솔루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매우 작은 크기의 조류인 이 클로렐라 하나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구분 없이 모든 지구촌 사회가 국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액체나무는 10년 된 나무 2그루 또는 2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녹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액체나무는 자연의 나무와 마찬가지로 CO2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활용 면적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 지역에 이 액체나무를 설치한다면 효과적인 공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린쿠는 생각했습니다. 선진국 대비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원 수입과 물자 조달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고도화된 기술보다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면 어떨까? 오랜 고민 끝에 저희는 효율성, 다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델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최적의 클로렐라 배양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LED 광원을 활용한 배양 경과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자연광을 활용한 배양 경과 모습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자연광보다는 LED 광원이 그리고 LED 광원의 레드, 블루, 퍼플 라이트 중에서는 레드 라이트가 클로렐라의 성장 속도와 포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LED 광원의 활용은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클로렐라의 최적의 배양 방법으로 LED 레드 라이트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양성입니다. 저희는 여러 상황에 따라 대입 가능한 액체나무 인프라 모델을 총 3가지 형태로 벤치형 모델, 벽형 모델, 그리고 굴뚝형 모델을 고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벤치형 모델입니다. 공기 정화뿐만 아니라 휴식터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벤치형 액체나무는 도심의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최고의 효율을 보입니다. 도심의 공간 절약과 더불어 도시 환경 개선에 일조하며 대중들에게 외관상 좋은 인식을 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결구법을 활용한 벽형 모델입니다. 결구법이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 부재를 서로 잇거나 맞추어 조립하는 건축 기법으로 벽형 모델은 이 기법을 활용하여 쉬운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형태는 다른 어떤 형태보다 공간을 구애받지 않으며 도심 녹지 환경 조성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굴뚝형 모델입니다. 굴뚝형은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화력발전소나 공장 등 탄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산업, 공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산업과 같이 탄소 배출에 있어서 대표적인 산업들을 적용하여 이 공장들의 굴뚝 크기에 맞는 액체나무 모듈을 제작해 조립할 경우 획기적인 탄소 경감 및 산소 배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못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동 가능한 조립식 구조로 설계하여 구조물의 설치 및 철거, 유지 보수의 편리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LED 광원까지 부착한다면 밤에도 광합성을 지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현장 유형에 따라 맞춤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대량의 물이 사용되는 액체나무의 발전소에서 폐기되는 냉각수를 활용하여 배양수로 투입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미세조류는 약 5도씨 이상의 온수를 활용하여 배양할 때 이상적인 포밀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폐기되는 온배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발전 공기업 5개사와 협력하여 온배수 파이프라인을 배양시설과 연계해 인프라 모듈을 투입시키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매듭 모양의 아이콘과 밑에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는 연결하다는 의미로서 저희는 고안한 액체나무 인프라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인프라는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저희는 액체나무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향으로 저희 모기인 건국대학교 근처에 액체나무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를 가정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적절한 위치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5개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액체나무 인프라의 기능성, 효율성, 환경 친화성을 평가하고 동시에 학교 관계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서 제공되어 유사시 개선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안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61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고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3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 주변과 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1차로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2차,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3차 구축 계획을 세워 액체나무 인프라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구 구축과 탄소저감 대책을 목표로 시작한 탐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담수 미세조류의 인위적인 단시간 고농도 배양이 가능하며 지역사회 편입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는 것은 충분한 실용성을 입증합니다. 다만 지난 2015년 파리기후 협정에서 합의한 1.5도씨 기준점에 향후 10년 이내 돌파가 우려되는 만큼 이젠 효과적인 대책을 넘어 공동체적 노력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그린쿠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